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여러분들은 대구의 어떤 곳을 소개해주고 싶으신가요? 대구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죠? 라는 질문에 혹시 당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집중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하고 대구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 오늘 우리 동네 슈퍼스타에서는요,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이웃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의 주인공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신 김정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해설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문화해설 디자이너라고 본인 소개를 네. 해주셨어요. 네. 네. 저는 사실 문화해설 문화 관광 해설사는 익히 들어서 아는데 네. 디자이너라는 표현이 좀 붙으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대구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국에 저와 같은 사람이 수천 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좀 다른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심 끝에 문화해설 디자이너라는 이런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긴 뭐 해설사도 네.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새로운 네. 영역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이니까 네. 사실 그렇게 하셔도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머릿속에 약간 속속 네. 박히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괜찮은가요? 네네네. 직접 지으신 명칭이라서 약간 네. 더 반갑기도 하고 진짜 잊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단순히 이제 해설만 하는 게 아니고 1박 2일로 대구를 찾아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자, 이럴 경우에 그들이 잠도 자야 되죠. 네. 또 맛있는 먹을 것도 있어야 되죠. 네. 또 어디를 볼 것인지 이런 걸 제가 쫙 구성을 다 해주는 거예요. 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대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보통 한 10시나 10시, 11시 전에 도착을 하죠. 네. 그럼 이제 대구를 어디를 돌아볼 것이냐. 주로 이제 테마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대구의 관광이 시작된 근대 골목을 시작으로 해서 8개 구군을 다 돌게 되는 경우가 제가 이제 다 소개를 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돌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맛있는 점심을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돌아요. 오. 그런 다음에 이제 대구의 밤이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오. 대구의 밤거리 또 여기 어디를 갈 것이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1박 2일 어떤 경우는 2박 3일도 있어요. 오. 그럼 제가 그 프로그램을 다 짜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 해설사보다 문화해설 디자이너 요걸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네. 여행 가이드랑 뭐가 다른 건가요? 자, 이제 가이드는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수성못입니다. 여러분들 수성못 구경하시고 제가 1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문화관광 해설사는 자기가 수성못이에요. 이 수성못은 1924년부터 시작해서 1927년까지 자, 미즈사키 린타로라는 사람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조성이 되었으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쭉 역사와 지금에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게 해설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해설사 선생님 보고 가이드님 이러면 우리 가이드 아닌데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안내의 방점이 좀 찍혀 있다면 네. 문화해설 관광사는 거기에 네. 이제 스토리텔링이 얹혀져 있다라는 말씀. 네,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관광객들에게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의 코스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1박 2일 코스로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대구의 관광이 자, 지난해에 5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대단하죠? 50만 명도 아니고 네? 500만 명 이상이 왔는데 대구의 관광 이렇게 딱 보면 대구하면 그럼 어떠세요? 대구하면 바로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없죠? 그쵸. 사실 그렇습니다. 대구하면 뭐 사과? 그럼 우리가 사과 하나를 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대구에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네. 스토리텔링이 있죠. 어떤 인문학적인 개념도 있고 네. 창체 수업의 현장도 있고 이런 게 막 시작된 게 바로 중구의 근대골목 투어였어요. 여기를 기본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쭉 가는데 거기를 돌아보는 것만 해도 대구 읍성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코스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요걸
하루 만에 보기에도 사실은 이 5코스를 다 돌려면 시간이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들의 테마에 맞추어서, 이 사람들이 예술 쪽으로 또는 이제 미술 쪽으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구 미술관을 가는 거예요. 대구 미술관을 가고, 또는 봉산동에 가면 거기 이제 봉사 문화거리가 있죠. 또 이런 데를 가고, 또 저기 예전에 전매청자리 가면 예술 발전소가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러본다는 거죠. 그들의 테마에 맞추어서.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울에서 구상시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와서 또 1박 2일을 한다. 그럼 이제 문학 쪽을 찾아서 그렇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 그렇죠. 그러니까 딱 맞춤형이에요. 분들이 네. 이제 기호와 뭐 선호도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이제 사실 맞춤형이 사실 제일 반응이 좋긴 하죠. 저는 대구 관광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 입맛에 딱딱 다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2009년부터 시작하셨다고 제가 네. 좀 들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음주 가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좀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말이면 실외 어떤 뭐 산에 간다든지 뭐 우리 주로 등산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등산이나 어떤 운동보다도 주로 이제 실내에서 놀았던 거예요. 실내에서. 그러면 우리 여기 국립박물관을 가든지 문화예술회관을 가든지 아니면 영화관을 가든지 뭐 뮤지컬 오페라를 보러 가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고 그리고 또 전국에 이제 또 답사도 좀 다니고 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으로 내면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좀 활동적인 이거보다도 조금 정적인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나. 그 제가 또 이렇게 또 취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고 이거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응모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네. 대구가 아직까지는 관광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 그런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스스로도 이제 대구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마 문화관광 해설사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구 사람들은 바로 이게 우리 집 옆인데 그럼 뭐가 볼 거 있는데 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직장 생활과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둘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둘을 비교했을 때 문화관광 해설사는 어떤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매력이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네. 외지로 나간다는 건 타 지역으로 나가는 조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랬었는데 이 문화관광 해설사는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아요. 연간 이제 심화교육이라 그래서 한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한 100여 시간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받는 교육도 있고 선전지 견학을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하고 대구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머나 재미있네.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또 내 돈 들여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 지역하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는 거죠. 이런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제 동네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이런 게 있었구나.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 알게 되니까 이것도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간다는 그런 지락의 기쁨이 있다는 거. 이것도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어떤 큰 참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공부도 점에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부끄럽기도 한 거는 내가 별로 이렇게 큰 지식이 아닌데 이걸 전달을 했는데 그렇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그것도 또 대단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자기 만족이 되시는 부분이 가장 크신 것 같아요. 그럼요. 느끼시는 부분이. 네. 근데 문화관광 해설사는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이렇게 1박 2일로 많이 하고 나면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마이크를 딱 들었을 때는 기운이 펄펄 나죠. 마이크를 딱 놨을 때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힘들죠. 내가 좀 더 젊었으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래요. 좀 한계를 느끼실 때 좀 체력적일 때 젊을 좀.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군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많이 웃고 있는 사람들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직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따로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필요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기보다도 저도 이렇게 이제 답사를 많이 다녔다 했잖아요. 다녀보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이런 기쁨을 누군가한테 전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도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는 이제 호기심도 좀 많고 또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되죠. 그쵸. 좋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혼자 있을 때보다 많이 있을 때 더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의 성격. 그런 것만 있으면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열정이고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처음 문화관광해설사 준비를 하실 때 혼자서 답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대구 답사 여행기 그 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노하우라기보다도 요즘은 이제 뭐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또 혼자서도 많은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구 여행의 특징이 뚜벅뚜벅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제 책에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우리가 2만 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주로 하는 게 등산이나 마라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이런 걸 많이 하고 3만 불 시대가 되면 해양 스포츠로 간대요. 이제 바다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쵸. 그 비싼 사실 요트도 돈이 좀 드니까. 타고. 이렇게 되네. 4만 불쯤 되면 걷더라는 거예요. 근데 걷는데 그냥 아무 데나 걷는 게 아니고 어떤 역사적인 현장을 이런 데 걸어가니까 더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육체적인 만족과 정신적인 만족을 같이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구는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데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딱 한 군데만 꼽는다면 어디를 꼽고 싶으세요? 딱 한 군데요? 네, 딱 한 군데만. 우리가 그냥 건강 플러스 뭐 역사도 있는 수성못도 좋겠죠? 그렇죠. 자, 근데 대구에 시티 투어가 있어요. 네. 시티 투어에 해설사가 있습니다. 오. 전국에 우리가 뭐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어느 도시를 가든 시티 투어를 타면 어때요? 그 지역에 가장 중심적인 관광지, 네네. 인기 있는 관광지를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방법이 시티 투어예요. 근데 대구만 해설사가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 쌤이 있죠. 그 이 해설사들이 딱 시티 투어를 타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대구의 관광, 대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티 투어가 어디를 가느냐? 동대구역에서 출발해서 대구 도심을 14군데를 돌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산 전망대도 갈 수 있고 수성못도 갈 수 있고 어린이회관도 갈 수 있고 뭐 김강석길도 갈 수 있고 당연히 청라언덕 쪽도 갈 수가 있고 우리 저기 동구에 가면 또 이거 있죠. 똥집골목. 네네네. 거기도 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시티투어가 14군데 정거장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시티투어를 참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꾸 대구 분들이 안 오시니까 그냥 이게 오픈카하고 닫힌 버스하고 세 대가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면 뭐가 지나가네?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말고 꼭 한번 타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타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 코스를 이제 또 찾아가는 거예요. 네, 한 곳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14곳 돌아다니는 시티 투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럼 일단 혼자 말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해서 이제 좀 네. 더 대구를 알아보고 싶다 네. 할 때 문화시티 투어 네. 추천을 해주셨고 네. 문화관광 해설사에 집이 있다고도 집이 들었어요. 있어요. 예. 거길 또 찾아가면 되는 걸까요? 저희들이 부스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저와 같은 해설사 선생님들이 전부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으냐 하면 대구에 자그마치 30군데가 있어요. 맞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동구 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동구에 가면 세계적인 명산 어느 산이 있죠? 동구에는 팔공산이 있어요. 네. 여기는 항상 세계적인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250만 도시에 1000m 넘는 봉우리를 세 군데나 갖고 있는 데가 바로 팔공산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천연 고찰이 많아요. 동화사도 있고 파괴사도 있고 부인사도 있고 뭐 갓바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곳에 해설사 선생님들이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전 대통령 생가, 예전에 우리 대통령 생가, 거기에 또 방자유기 박물관, 불로동 고분군, 뭐 신순겸 장군 유적지, 구암, 팜스테이 마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나가 있는 거예요, 해설사들이. 그래서 이런 데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통 이제 우리 대구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와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왔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가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님들은 해설사 제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설사 요청을 합니다. 저 해설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가 좀 어디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었던 거 또는 책으로만 볼 수 있었던 거 외에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꼭 해설사를 찾아야 됩니다.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를 가셔도.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지역 그 수성구와 동구에는 그 문화관광 해설사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천연고찰뿐만이 아니고 이제 박물관. 이것도 가까운 우리 국립대구박물관 있죠? 거기도 있고, 수성모세도 있고. 네. 네, 또 요 근처에 뭐 옆에 가면 앞산 있죠? 낙동강 성전기념관에도 있고, 네, 뭐 달성군에도 있고, 또 녹동서원 있죠? 조금 더 가창 쪽으로 가면 거기도 있고. 하여튼 우리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뭐 방자유기 박물관, 신순겸 장군 유적지 또는 불로동 고분군 이런 데가 좋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부모님을 좀 모시고 가면 옥골마을 거기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전통 가옥을 또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이것도 이제 테마에 맞춰서 30군데나 있으니까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일단 지금 뭐 가볼 만한 추천 여행지를 이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가볼 만한 맛집 같은 게 있으면 참 어디 추천해 주실까요? 짧게. 네네네네. 맛집 하여튼 우리가 투어를 아무리 잘해도 맛집 소개 잘못하면 꽝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만 이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구에는 기본적으로 대구 신미가 있어요. 맛있는 대구 신미.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대구 신미를 다 안 드셔본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드란길도 제가 또 세계적인 먹거리 타운이라고 선전을 해요. 드란길. 드란길은 우리가 여기도 반드시 세계적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곳이 잘 없어요. 자, 세계적인 먹거리 타운 드란길이 있고 그다음에 신미가 찜갈비, 막창, 따로국밥, 뭐 납작만두, 논매기 매운탕, 약기우동, 보거 불고기, 무침에 누룽국수, 뭉티기 이렇게 돼 있죠. 배고파요. 요게 또 우리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가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시는 대구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드란길 그리고 대구 신미를 검색을 하셔서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맛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김정자님을 보고 카리스마 문화관광 해설사님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들어보셨어요? 전혀 안 들어봤어요. 그럼 주로 뭐라고 말씀을? 저 부드러운 여자예요.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죠. 가족 제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살, 5살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도 여러분 이 건물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이러면 애들이 저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좀 이제 오래된 시간으로 이제 가보는 거에 타임머신을 탄다 그러죠. 그럼 애들이 타임머신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재밌게 꼭 뭐 여기 우리가 여행인데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가장 보람을 좀 느끼고 계세요? 가장 보람 있는 건 우리 대구 사람들이 왔을 때 와, 대구가 이런 도시였나? 내가 수십 년간 대구에 살아도 대구가 이런 도시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또 보람 있고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이랬을 때 딱 30분만 돌아도 와, 대구가 이렇게 좋은 도시였어요.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게 그렇군요. 최고의 보람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김정자님께서 생각하신 대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구는 굉장히 품격 있는 도시입니다. 품격.
성실의 시대를 지나고 기술의 시대를 지나고 문화의 시대를 지나서 품격 있는 도시예요. 오. 근데 우리 대구 사람들 그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정말 품격 있는데. 어떤 면에서 품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1900년 초에 태어난 사람들, 그 문화, 음악, 미술, 문학이었던 그쵸. 이분들 1920년대에 르네상스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1950년 6.25 그 당시에 대구에 계셨던 분들하고 서울에서 오셨던 이분들에 의해서 제2의 르네상스가 한 번 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 그리고 요즘 우리 뮤지컬, 오페라나 이런 이야기 하죠. 네. 유료 관객이 다른 도시는 20%라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 95%입니다. 맞아요. 문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란 도시가 보통 이제 1세대가 돈을 벌면 2세대는 정치를 하고 3세대쯤 가야 문화예술을 한다는데 우리 대구란 도시는 그만큼 이걸 일찍이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우리 대구는 품격이 있고 그리고 100년 전 3대 도시로서의 저력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자부심 좀 가져도 된다고 품격 있는 도시라고 딱 한마디 전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자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 대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 있는 도시고 저력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대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구를 사랑해 주시고 스스로 이걸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대구 관광을 벤치마킹 하려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주로 어떤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도심 재생을 굉장히 잘 해놓은 거예요. 네. 이런 도심 재생 이런 쪽에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디자인이 참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표지판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격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색상도 그렇고 글자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쪽에서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또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부숴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적인 개념. 그리고 한 군데에 많은 문화재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재, 부서지지 않은 100년 전의 어떤 건축물들, 이런 걸 또 보러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도심재생이면 도심재생, 또 우리 여기 첨단의복이면 첨단의복, 그리고 뭐 의료관광도 요즘 많이 오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우리 대구 관광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여튼 놀라는 거예요. 대구가 이런 도시였냐. 우리도 모르는 걸 그들이 더 놀란다는 거죠.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대구 문화 관광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구 시민들의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 좀 더 친절하게 밝은 모습으로 식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구 시민 250만 여러분들께서 다들 외지차를 이렇게 그거 있죠 관광버스 버스 이런 걸 보시면은 조금 양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이런 분들을 한번 보고 한번 웃어줄 수도 있고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비율이 5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웃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뭐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주차장 확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관에서 좀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이나 이제 바람이 있으시다면 이제 해주실까요? 제가 아프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를 때 달려갈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꿈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대구의 멋과 매력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듣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구를 좀 더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내일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바쁜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품격 있는 대구 이야기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